우리 몸에 핏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목이 가장 좁잖아요.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우리가 많은 병이 옵니다. 감기도 목부터 오죠. 갑상선도 목 근처에서부터 오죠. 그래서 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고장도 잘 나고 우리의 몸의 건강에 치대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을 항상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진짜 목소리가 너무 정말 사랑해요. 우리가 이제 기점 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이 이제 기점 영상의 목소리가 편하게 들려서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모든 것이 사람들이 좋아지긴 네 목소리나 좀 좋아지게 해라.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선생님께서 저한테 목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목소리는 타고나는 것도 있겠죠. 여러분, 악기가 좋은 악기가 있잖아요. 돈을 좀 많이 주고 1000만 원짜리 바이올린과 100만 원짜리 바이올린 또는 50만 원짜리 바이올린이 소리가 다르겠죠. 다른데 그 소리의 울림을 아무리 1000만 원짜리든 100년 된 악기를 우리에게 바이올린을 준다 하더라도 그 바이올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인재가 실력이 있어야지만이 그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겠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을 우리에게 들려줄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몸도 악기와 같아요. 피아노와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줘도 우리가 그걸 치지 못하면 그 소리는 듣기 시끄러운 소음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피아노 선생님께서 멜로디언 하나 갖다 줘도, 2만 원짜리 멜로디언 하나 갖다 줘도 그게 우리한테 또 힐링을 줄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우리의 몸이란 악기, 우리의 이 마음이란 악기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고 악기를 잘 다스리듯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 울림통도 바뀌고, 목소리 자체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목소리에 따뜻함과 포근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그 따뜻함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되죠. 저도 젊었을 때 10년 전에는 더 또랑또랑했어요, 목소리가.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목소리에 막 멋을 막 주려고 매일매일 좋아져요. 이러면서 호흡을 더 많이 넣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톤이 편하게 바뀌더라고요. 더 또렁또렁하고 더 맑고 이제 예쁜 목소리를 떠나서 내 삶이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강연을 하고 이제 콘서트를 했는데, 같이 저랑 연주하신 분이 거의 이제 큰 첼로, 더블 베이스라고 하는 그 큰 첼로를 가지고 저랑 같이 연주를 했어요. 제가 기타 치고, 한 분은 기타 한 명 있고 피아노 있고, 그리고 또 그 더블 베이스 첼로 큰 첼로와 함께 3인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그 더블 베이스 하시는 분이 그 더블 베이스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골동품이냐 어떤 거냐 물어보니까 너무나 이게 이제 소중하고 오래된 악기다. 그래서 이거는 내 삶의 굉장히 큰 운명과 같은 악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그냥 골동품상에 있는 같은 그런 악기인데, 그분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아름답게 공연하는 내내 그걸 옆에서 들었으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첼로를 만지고, 그리고 그날 이제 뉴욕은 비가 자주 와요. 왔다 갔다 비가 자주 와요. 근데 이제 택시를 잡아드렸는데 택시가 그 큰 악기가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큰 택시를 불렀는데, 거기 넣을 때도 정말 비가 조금이라도 안 맞도록 그걸 어떻게 하기 위해서 케이스로 쌌는데도 그걸 조심스럽게 하더라고요. 저렇게 할 정도로 민감하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버하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분의 그런 마음가짐을 보니까 자기에게는 인생에 딱 하나밖에 없는 악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대학교 때 정말 편지를 써가지고 어려운 유학생활 때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악기를 구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감동을 주고 자기가 대학교 때 그 유학을 통해서 가진 악기라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소중한 악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도
어찌 보면 인생에서 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 몸과 마음이. 저런 마음으로 조심조심하고 잘 가꾸고 잘 챙기면 어찌 보면 더 좋은 소리가 나는 악기가 되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가짐도 좋은 울림통과 마음이 드러나잖아요. 목소리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마음이. 목소리, 사람이 딱 말할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먼저 보고 그다음 말소리, 이 목소리가 주는 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좋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피치 학원부터 사람들이, 아나운서들이 달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목도 너무 혹사시키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담배를 태워본 적이 없는데 술도 거의 와인 반잔 정도는 뭐 친구들이나 가족 모임 있을 때 조금씩 마시지 술도 안 먹거든요. 그게 저를 가꾸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막 술을 먹고 담배를 태우고 뭐 생활이 불규칙적이고 막 그러면 목소리도 오래 가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조용필 씨도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가수지만 예전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태우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담배를 탁 끊고 등산만 하고 계시잖아요. 건강관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그런 아직까지 오랫동안 롱런하는 가수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관리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목 관리보다. 몸 관리보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목이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목 관리만 한다 생각해 봅시다. 소금물 막 가글도 하고, 그리고 목에 좋다는 것도 먹고, 도라지도 먹고, 매일 따뜻한 물 마시고 한다고 생각해 봐요. 물론 목은 좋아요. 근데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든가, 내가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자꾸 도라지 먹고 목에 좋은 거 해도 별 효능이 없어요. 효과가. 자꾸 목이 여러분들 우리 몸 중에서 가장 핏줄이 많이 모인 곳이 목이에요. 네. 목도리 하시라고. 예, 항상 이런 목도리라. 우리 몸에 핏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목이 가장 좁잖아요.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우리가 많은 병이 옵니다. 감기도 목부터 오죠. 갑상선도 목 근처에서부터 오죠. 어깨 뻑뻑하게 담 생기는 것부터 목 근처예요. 그리고 보통 뒤로 혈압이 있어서 넘어가는 사람은 이러면서 넘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넘어가. 보통 드라마 보면. 그래서 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이 고장도 잘 나고 우리의 몸의 건강에 치대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을 항상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데 가글하고 좋은 거 먹고 도라지 먹고 배즙 먹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우리의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 그러면 목의 핏줄이 가장 많이 쏠리기 때문에 이곳에도 부담이 적게 돼요. 순환이 잘 돼요. 순환이 잘 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각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심장이 여기가 목에서 가장 가깝단 말이죠. 심장이 뿜어 올릴 때 아래로 하고 위로 불어 올릴 때 여기도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목이 편안해야 숨도 잘 쉬어져요. 목이 꽉 힘주고 말하려면 힘들어요. 목소리부터 바뀌잖아요. 이렇게. 내 몸에 힘을 편안하게 빼면 이렇게 목소리부터 바뀌잖아요. 그래서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건강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악구 하지 마라. 그래, 악구. 4가지의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양설이에요, 양설. 이간질하는 말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마라. 이쪽에 좋은 말하고 이쪽에는 또 나쁜 말하고 이 사람 여기서 나쁘다 하고 또 자기 요 사람 앞에서는 또 좋다 하고 이거 다 이간질하는 말이다. 이거 목 건강에 안 좋아요. 그리고 악구, 2번째,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큰 소리로 말하면 목이 가요. 그래서 보통 목이 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톤이 좀 높아요. 그래서 목소리를 항상 편안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가. 목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목에 지금 편안한지, 근육을 이렇게 힘을 주면 안 돼요. 힘을 주면 목에 힘이 들어가면 목소리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 목 근육이 꽉 막히면 혈액순환도 안 되고 성대에 자극을 줍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목을 잘 이렇게 움직여주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사지 같은 거, 태국 마사지나 중국 마사지에 보면 목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목 근처에. 많이 피로가 풀리죠. 그래서 양설하지 마라. 그리고 악구하지 마라. 큰 소리로 말하지 마라. 폭력적인 말 하지 마라. 이게 악구라고 합니다. 악구. 양설, 악구. 그 다음에 3번째는 기여예요. 기여.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오히려 목 건강이 안 좋아지고 몸에도 안 좋아져요.
말을 많이 하면 목이 안 좋아져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보통 가수 대기실에 가면은 파주 포크 페스티벌 갔는데 전부 다 이렇게 대기실에 윤도현, 양희연, 전인권, 송창식 선배 여러 선배들이 다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양희연 선배 조용히 얘기해요. 네가 채완이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요. 네가 채완이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유리상자 선배, 박성화 선배는 저기서 편안하게 자요. 목을 안 쓰려고. 목을 많이 쓰고 있으면은 목에 영향을 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길이 된 사람들은 이 목이라는 악기를 잘 관리하지 무리하게 말을 많이 한다든가 쓸데없는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골동품악기 소리 좋다 하더라도 오랫동안 사용하려면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좋아요. 어느 정도는 쳐주되 이걸 너무 많이 하면 낡게 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히 다뤄야죠. 그래서 악기는 누군가에게 자꾸 빌려주는 게 아니죠. 자기만의 악기는. 저도 기타가 좀 괜찮은 게 몇 대 있는데 남한테 주면 이렇게 금방 기타가 좀 망가지더라고요. 내 악기처럼 이렇게 안 써요. 그래서 적당하게 중도를 지키며 사용하는 거. 여기는 뭐냐? 기여에 포함되어 있게 쓸데없는 말. 이건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목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망어, 거짓말하는 말. 거짓말하게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말에 자꾸 사족을 붙이게 됩니다. 말에. 그리고 꾸미게 돼요. 이런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자꾸 생각하게 되고 내가 긴장하게 돼요. 이 거짓말이 들킬까봐 몸에 자꾸 긴장하면 혈액순환도 안 돼요. 그래서 솔직한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든 별 꾸밀 게 없어요. 양다리 걸친 사람은 이 친구한테 영화 봤던가 친구하고 무슨 드라마를 봤던가 얘기할 때 굉장히 힘들어요. 거짓말이잖아, 망어.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메모장에 남겨야 돼. 이 사람 만날 때, 애를 만날 때는 그걸 보고 가야 돼. 힘들어 그거.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아요. 물론 능력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목소리가 좋게 하려는 건 단지 목에 좋은 음료수를 마시고 따뜻한 물을 많이 먹고 도라지즙을 먹고 배즙 먹는 건 그건 기본 상황이고, 아무리 그걸 먹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말하는 게 쓸데없는 말을 너무 작게 한다든가 거짓말이 너무 빈번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든가 욕설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이간질하는 말로 자신의 심성을 자꾸 괴롭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목도 그렇게 바뀐다. 좋은 목소리도 그렇게 탁하게 바뀐다. 저는 그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정수기, 1000만 원짜리 정수기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필터를 잘 갈지 않고 관리 안 하면 그거는 그냥 수돗물보다 못해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몸을 타고난 건강한 몸을 타고났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몸을 관리를 잘하고 챙기지 않으면 그 몸은 금세 망가진다는 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의 관리다. 마음의 관리. 마음에서 시작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잘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건강도 잘 회복되고. 우리는 몸은 다 항상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생로병사의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마음이 편안하면 빨리 회복해요. 마음이 편안하면 더 큰 병으로 진행이 안 돼요. 마음이 편안하면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마음의 몸이 힘에 빠지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호흡도 편안하게 돼요. 근데 작은 병이라도 하나 걸렸는데 마음이 자꾸 불안하면 호흡이 자꾸 짧아져요. 호흡이 짧아지면 우리 혈액순환이 안 돼요. 우리의 혈액은 O2로 움직이잖아요. 산소로.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고 움직여줘야 되는데 자꾸 긴장하고 불안하고 힘들면 건강이 제2의 발병이 되고 제3의 발병이 또 중첩되어서 자꾸 건강이 나빠져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함은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몸 건강한 거는 우리가 자주 걷고 또 움직이고 운동은 나름대로 하고, 그것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다.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딱 두 가지, 명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마음 공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 공부가 있고 내가 직접 하는 공부가 있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있어요. 봉사가 곧 공부거든요. 그래서 내 공부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이걸 일체유심조 모든 건 마음이 지은 대로 돼 이렇게 공부하다가도 밖에 나가서 그것을
남들에게 자타불이 남과 내가 하나가 아니고 둘이다 둘이 아니고 일체유심조 세상과 내가 둘이 아닌데 쓰레기는 버리고 있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같이 두 가지의 길을 같이 함께 가야 된다. 이게 이제 실천이에요. 나눔과 봉사.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께 나봉수 나눔, 봉사, 수행정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장수하게 만드는 비법이에요. 나눔과 봉사, 수행정진하면. 그래서 지구에 오셔가지고 엄청난 선택을 하시고 실천을 하시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아이고 아직 멀었죠. 이제 앞으로 계속 더 해나가고. 대학에서도 강의하실 때 보니까 원고 없이 그때그때마다 하신다고 하는 거 보고 참 그렇죠. 예. 저는 어디 원고를 준비한 적이 없어요. 서울대 강의할 때도. 마음 공부를 그렇게 많이 노래도 하셨고 공사도 하셨고 했는데 언제 그런 틈에 공부를 하셨어요? 잠을 좀 적게 자면 돼. 하루에 5시간씩 27년 하면 돼요. 하루에 5시간씩. 독하기도 예. 저는 스승이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스승이니까 이곳에 나타나는. 타고 나신 분 아니에요? 내려주시는 분? 그냥 물 흐르듯이 하면 돼요. 저보다 더 잘하시겠는데요. 우리 19살 때부터 시작하니까. 19살 때 저는 이렇게 명상센터 가서 뭐 선생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근데 우리 친구는 고3인데도 이렇게 탁 앉아가지고 마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걸 이제 저 친구 이제 19살 나이에는 왜 하지? 이걸 잘 모르죠. 왜 마음이 편안해야 되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번에 캐나다 가서 제가 본문하고 왔잖아요, 강연. 하니까 거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한 6명 앉아 있었어요. 한국. 3살 때 다 캐나다로 넘어간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가서 공부해요. 거긴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학원이라는 그게 없어요. 다 학교 딱 땡 치면은 수영을 한다든가 테니스 친다든가 배드민턴 친다든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요. 그래도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이건 진짜 어디 가든 그렇게 해도 힘들고 여기 와도 힘들고 이건 내 마음이 짓는 거다. 이거는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봤는데 내가 이제 2시간 동안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마음은 한국에 와도 일어나고 공부를 안 해도 일어나는 마음이다. 공부를 안 해도. 학업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시절 인연 속에 당신의 지금 직업이 학생이잖아.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학생이니까 학생의 직업으로는 해야 될 게 있지 않느냐. 그건 지금 이때 공부다. 근데 지금 1년 이후에는 학생이 아니다. 대학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당신들의 선택이다. 근데 1년 동안은 지금 본업이 학생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회사를 나가든 대학교를 가도 또 공부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더 해야 돼, 대학교는. 외국은 더 해야 돼. 졸업이 힘들잖아, 대학교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스트레스 받을까 안 받을까? 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다르다니까, 완전 또. 그러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갔다 치자. 대학교 들어가서 또 졸업하려면까지 공부해야 되지. 이 스트레스 그대로 가져가지. 그러면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스트레스 없을 것 같아, 학생. 그래. 취직해야 되잖아. 취직이 쉽냐고. 그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취직해서 어렵게 들어갔어. 그러면 사내에서 그거 견뎌내는 것도 보통이 아니다, 그거는. 더 힘들다. 한번 돈 벌어봐라, 이제. 더 힘들다. 승진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상 자체는 이제 항상 그렇게 고난과 괴로움은 찾아오는 걸 먼저 알면 된다. 그래서 네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지금 학업 때문에 힘들다는 것은 지금 이 시절에 누구나 겪는 옆에 6명 다 힘들대. 그러니까 힘들지 않은 친구가 없지 않느냐. 그거를 내가 이 시절의 인연에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지금 학교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이 학업을 포기하고 집에만 있는다 하더라도 쉬울 것 같냐. 어렵다. 하루 종일 노는 거 너무 힘들어. 학교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놀려면.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도 그런 건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 그걸 알면은 내 마음 공부를 좀 해야 되는구나. 이건 바꿀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거는 바꿀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마음 공부를 조금 하고 이 마음이 왜 올라오는가, 괴로움이 왜 올라오는가. 삶 자체에서 이런 경계와 괴로움은 누구나 다 겪는 거다. 나만 겪는 거 아니에요. 이걸 먼저 받아들여야 돼.
여러분 뭐 저는 여기 앉아있으니 편할 줄 알죠. 제주도에 체wan 뭐 열흘 있고 또 서울 가서 열흘 있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 말도 말아요. 할 일이 천지예요, 천지. 여기서 오늘 제가 아침 8시부터 여러분 맞이하려고 청소하고 했어요. 이불에 혹시나 머리카락 하나 있을까, 방석에 먼지 하나 있을까, 돌돌이를 10번 깠어. 껍데기를 벗겨냈어요. 할 일이 끝이 없어요. 여기 나가면, 갔다 오면 여기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 닦고, 여러분 혹시나 앉을까봐 닦고, 의자도 저번한 거 펴고, 할 일이 끝이 없어요. 도와주시는 분. 일부러 이제 도와들 있으면 이제 오면은 다 실무자들이 오는데, 오면은 또 내 혼자 있는 시간이 없잖아, 또. 그러니까 또 그것도 또, 항상 우리 실무자들이 이제 도와줄 가까이, 괜찮다. 오면은 또 그분들한테도 저희는 여기 실무자들 오면 다 각자 도생하거든요. 실무자도 CEO처럼 또 여러분도 CEO처럼 항상 동등하게 대하잖아요. 누가 일을 맡아주고 대신하고 그런 게 없어요. 다 우리가 하고 먹은 컵 하나 우리가 씻고 자기 내일도 되면 자기 이불 자기가 털고 같이 털고 청소 같이 하고 누구나 또 똑같아요. 대표라고 뭐 안 하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들 오면은 이제 저는 여기 가서 대강 뭐 아무거나 카레 한 접시나 먹고 예를 들어서 오면 되지만 여기서 대강 오늘 와서 오뎅 부산 어묵 풀어가지고 이렇게 양념해가지고 양념물 해가지고 어묵 먹었거든 아침에 저기 앉아가지고. 근데 누가 실무자들 오면 그렇게 먹을 수가 있나? 데리고 나가서 밥이라도 한 끼 사 먹여야지. 아이고 여러분 실무자들 고생하시는데 여기서는 내가 대강에 가서 저기 햇반 하나 돌려가지고 컵라면 하나 먹을 수 있거든. 근데 여기 실무자들 오면 못해 그렇게. 그분들은 이제 월급도 챙겨주고 챙겨야 되는 분들이잖아 내가. 그럼 밥이라도 한 끼 먹여야 되잖아. 그럼 나가야 돼 또. 내가 마음대로 일도 못해. 책도 마음대로 잘 못 봐. 불편하실까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혼자 청소하는 건 힘들지만 일장일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게 없어요.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가 여기 와서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도 하게 되네. 그래서 삶이란 것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 좋은 것도 있으면 나쁜 것도 있다. 이 마음으로 딱 알고. 근데 어떻게 12살 때 아토피로 인해서 본인이 깨달은 걸 가지고 그렇게 실천을 좀 그렇게 하고. 맞아요. 예.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심해서 12살 때부터 이제 혼자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게 인연인 것 같아요. 예. 삶의 그런 제가 이걸 만나게 된 인연이 된 것 같아요. 혼자 있다 보니까 마음을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아토피가 심하니까 약이 안 들으니까 이게 뭔 문제인가 자꾸 탐구하게 되고 마음의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면 약으로 안 되니까 현대의학으로 안 되니까 이건 마음의 문제다. 마음을 편안하게 12살 때부터 혼자 살았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니까 피부가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토피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혼자 부족함을 자꾸 느끼니까 가득 차고 의사집 딸이나 아들이나 좋은 집안의 아이들 보니까 자꾸 질투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또 아토피가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당연히 인과가 있겠다. 근데 봉사와 나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피부가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쥐어잡고 뭔가 악착같이 나를 위해서 사니까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강도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는 허리 4, 5번 디스크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무릎을 다쳐가지고 또 물 차고 수술 하나도 안 했어요. 한 거 없어요. 다 개선됐어요. 특히 피부도 그렇고 약으로 안 되던 것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여러분에게 마음이 중요하다. 뭐든지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그 시작이 되었죠. 왜 부모님이 왜 12살을 혼자 대구에 가서? 부모님이 이제 어릴 적부터 이남 이녀 중에서 이제 제가 약간 자립심이 강했나 봐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집안에 어떤 이제 제가 어릴 때부터 조금 아버지나 엄마 보기에는 조금 달랐나 봐요. 다른 남매보다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강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음이 되게 강해서 좀 하나를 하면 계속 밀어붙이고 어릴 때부터 뭐 7살 때 골목대장 하고 3살짜리 앞에 아들 놔두고 다 왔나? 이러면서 3살짜리 네! 이렇게 하고 당나무 밑에서 오늘은 기저귀 차고 온 친구 없지? 이렇게 얘기하고 기저귀 차고 오면 체wan 클래스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어릴 때부터 엉덩이 탕탕 때리고 기저귀 있으면 집에 가! 기저귀 벗고 와! 이렇게 하고 기저귀 있으면 기마자세! 이렇게 하고 어릴 때부터
골목대장이었다. 그래가지고 항상 좀 약간 기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있어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항상 이제 돈 뺏기고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항상 제가 돈 받아 와주고 제가 그런 걸 어릴 때부터 정의로웠어요. 되게 좀 약간 틱이 있든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항상 제가 보호해주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런 기질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제 직업이랄 게 좀 많잖아요. 하는 일들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상을 하니까 모든 걸 잘하게 되더라고요. 명상을 하니까 노래도 명상을 하면서 더 노래를 잘하게 되고 기타도 그렇고 악기도 그렇고 명상을 하니까 더욱더 세상에 단체 공익법인 운영도 더 잘 되게 되고 이 모든 게 다 명상을 하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명상을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도 명상을 하잖아요. 스티브 잡스도 명상으로 마약 중독에서 깨어났죠. 존 레논, 비틀즈 다 명상했죠. 스티븐 시갈, 마이클 조던, 워렌 버핏, 오프라 윈프리 명상을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명상을 하면 이 직관력과 창조력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하나 정진하는 힘이 생겨요. 명상을 매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럼 매일 뭔가를 하는 게 정진력이거든요. 일을 하더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나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하나 꾸준하게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어찌됐든 10분이라도 앉아있고 호흡을 하는 명상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해요. 양치질 하듯이, 얼굴 씻듯이, 로션 바르듯이 명상을 하면 우리 씻고 나면 자연스럽게 거울에 앉아가지고 로션 바르고 있잖아요. 두드리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명상을 하면은 항상 마음이 힘들 때는 알아서 내 마음을 다독이고 있어요. 호흡으로. 그래서 힘든 과정이 별로 없어요.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일 수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100일 동안 해야 그게 마음이 자꾸 그렇게 생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금세 또 사라져요. 메이크업 한 사람은 자꾸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맨 얼굴인 사람은 그냥 맨 얼굴로 다니잖아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명상도 한 사람은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봉사도 한 사람이 자꾸 봉사를 하게 되어 있지. 나눔도 똑같고. 근데 그게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되면 명상을 자꾸 습관해 놓으면 뭔가 정진하는 힘이 생겨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메이크업을 하면은 얼굴이 예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저녁에 지워야 돼. 저녁에 지우려면 또 닦아내야 돼. 근데 명상은 너무 좋은 게 닦을수록 지울 필요도 없고 자꾸 반짝이게 돼.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매일 안 하면 이게 또 얼룩져요. 그럼 또 닦아야 돼. 그래서 매일매일 닦으면 훨씬 더 수월하다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10일 정도 지나면 유리 닦기가 힘들어요. 물 청소 다 해야 돼. 근데 매일 한 번씩만 슬슬 닦아 놓으면 거울이 깨끗하고 유리도 깨끗해요. 차도 먼지 털개로 대강 기름 걸레로 하루에 한 번씩만 닦아 놓으면 차가 반들반들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반들반들해요. 근데 가끔씩 가가지고 주차장에 기름 넣으면서 씩 돌리고 기스 다 내고 또 한 달 동안 또 씩 돌리고 그러면은 금세 차 기스나고 뻑뻑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최하님, 저는 한 달 동안 명상 못했지만 오늘 1000배 들어갑니다. 오늘 뭐 1시간 동안 앉아있을 겁니다. 다리만 아파. 너무 다리 왜 이렇게 아프면 1000배하고 그 다음날 걷지도 못해. 그건 명상이 아니야. 수행이 아니야. 그래서 그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극기 훈련이지. 해병대 훈련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해놓으면은 마음이 알아서 자동적으로 돌아갑니다. 힘든 일이 있고 그러면 알아서 자동적으로 딱 돌아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몸이 막 찌뿌둥하고 추위에 벌벌 뜰 때 따뜻한 물에 반신욕 하든가 샤워 한번 탁 하거나 몸의 피로가 풀리잖아. 그게 명상의 효과랑 똑같아요. 우리는 어디 물에 기댈 때가 있잖아. 근데 샤워 못 할 때도 있고, 이번에 니카라과 가는데 30시간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30시간. 뉴욕 갔다가 또 니카라과 갈 때. 뉴욕 가는데 17시간. 그럴 땐 씻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몸이 찌뿌둥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압력도 높잖아요.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탁 붙어 있고. 그럴 땐 호흡 명상을 자꾸 하면서 순환시키는 거예요. 호흡 명상을 하면. 어느새 내가 호흡 명상을 많이 한 질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 호흡에. 그래서 편안하게 몸이 안정이 돼요. 근데 그때만 내가 해야지. 내가 힘들 때만 해야지 되나? 숨이 안 들어가는데 뭐 깊이.
여기서 답답한데 뭐 오히려 그러니까 평상시에 숨의 길에 뚫려 있어야 되잖아 여기 안에까지. 그래야 뭐 숨이 들어가도 편안하게 깊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내 호흡의 숨의 길이 짧은데 자꾸 이렇게 짧은데 이 호흡이 들어가나 긴 호흡이 안 되지. 평상시에 호흡을 항상 편안하게 하는 연습을 해놔야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내가 긴장이 될 때도 편안하게 이 길로 숨이 뚫려요. 그러면 금세 불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금세 불안함이.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호흡 명상을 하는 것을 여러분이 습관화시켜 놔야 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